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 오빠 에메랄드 김상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기대를 하고 왔던 장면이 있어요. 이 정도 환호성 가지고는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에메랄드 김상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왔네요. 울산에 왜 왔냐면 기운을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울산에 올 때마다 정말 좋은 기운을 안고 가거든요. 리더님들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관심과 사랑으로 강의 내내 이렇게 그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시는 그것 때문에 그 맛에 제가 오거든요.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DBC 2주차 너츠앤볼츠, 이게 지금 전국으로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잘 안 떠는데 목소리 많이 떨리죠. 긴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에메랄드 김상희고요. 올해 이제 제가 몇 살이 됐죠? 나이가 중간에 막 바뀌는 시기가 있어서 52인가요? 네, 전혀 반응이 이 정도 반응 가지고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할게. 다시 한번. 이러다 강의 끝나겠습니까? 올해 제가 52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너츠앤볼츠는 정말 작지만 정말 중요한 거죠. 건물을 하나 지었을 때 너트와 볼트가 풀리면 어떻게 되죠? 집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기본인데 반드시 알아야 되고 숙지하셔야 되고 행해야 될 그런 기본입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너츠앤볼츠라는 의미를 금방 말씀드렸고, 저의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나이 나오죠? 제가 93학번이에요. 93학번. 누구 닮지 않았어요? 우리 그죠? 손지창 닮지 않았어? 손지창? 강의 안 되겠죠 오늘? 네. 한때 좀 들었었는데, 네. 제가 안경사였어요. 안경사. 안경사 면허증도 있습니다. 근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사주로 대체를 했고,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동대문 시장에서 저런 진보다리 있죠. 저 이렇게 배달하는 일을 했었어요. 오전에 이렇게 옷을, 여자 스웨터 있죠. 니트를 앞판, 뒷판, 뭐 목다루, 팔다루, 뭐 그렇게 다 이렇게 모아요. 동네 다니면서 모아서 저녁에 완성품이 나오면 그거를 배달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지금 제 모습하고 좀 어울리지는 않죠. 그런데 저는 저 일을 할 때 아메이를 듣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미래가 너무나 어두운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을 딱 들었을 때 답이 있을 수 있겠다, 그 희망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과 같이 이런 DBC 자리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와 같이 뭔가 미래가 좀 어둡다, 이거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한 시간을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실 때는 하나라도 제가 드리는 그 마음을 좀 안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메이를 좀 잘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아침 8시 반에 출근을 하면 밤에 10시고 12시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일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크리스찬인데 보이기는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죠? 크리스찬인데 교회도 이렇게 사장님 허락을 받고 잠깐 또 일을 하고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지냈는데, 그래서 아메이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아메이를 해서 뭔가 이렇게 해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공장을 이렇게 차립니다. 이렇게 편집 공장을 차리는데 이게 딱 11개월 하고 망해요. 왜냐면 직원 월급은 주는데 제가 일은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억울해서 못하겠다 이거는. 그리고 초반에 돈을 그래도 좀 벌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나이도 어렸는데 그래도 한 달에 제 호주머니에 1,000만 원씩은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게 3달이 지나니까 800, 4달째가 되니까 500, 300, 나중에는 제 월급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접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접었으니 뭘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집안이 가장인데. 저희 집에 한번 겨울에 가스가 끊긴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회사 폐업을 했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유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을 해서 근근히 이제 막 이렇게 살림을 좀 이어가던 그런 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100만 원 받고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발전소라는 곳에 이렇게 알바도 갑니다. 임시직이었죠, 임시직. 2시간 걸려서 제 스토리를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오늘 스토리 그런 강의는 아니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해드리고, 아무튼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바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그래서 제가 근데 저에게 다행인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제 친구들 보면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그때 되게 원래 잘 살았던 친구들 있죠. 금수저 친구들을 보면 지금 많이들 힘들어요. 뭐냐면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는 한번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너지니까 이 친구들이 같이 무너져요. 저는 부모님이 무너지시고 태어났어요. 뭐 실례로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서 계신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경찰이셨는데 경찰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 경찰 사이카라고 하는데 순찰 사이카죠. 그거를 타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무 중에 술을 마시셨어요. 음주 사이카를 탄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반신 이제 불구가 돼서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보상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이 많이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가난하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면 답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메 사업을 공부를 하고 비전을 보게 되면서 정말 어느 곳에도 눈을 돌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돌릴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돌아갈 다리를 끊어라 하는데 저는 돌아갈 다리조차 없었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칭찬을 해주십니다. 저는 사업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혼자 하거든요. 솔로는 아니고,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있는데 이제 딸 둘을 키우고 있고, 이제 와이프도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와이프는 또 본인의 이제 일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저 혼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정말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의지는 없지만 돌아갈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행운이었다. 가진 게 없는 게 행운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참 바쁘게 살았는데 저를 지탱해 준 힘이 뭐냐면 오늘 이제 너챔보츠를 하게 되는데 오늘 1번부터 6번까지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강현준 리더님께서 6번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의 1번에서 5번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에게 꿈이란 건 없었어요. 근데 아메 사업을 진행하고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20살 이후로는 꿈을 꿔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메 사업을 시작하고 이 안에서 자꾸 꿈을 꾸라 하니까 그 꿈 꾸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하나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희망이 생기면서.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될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운 그 탱크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입가생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럼 입가생을 모시고 온 스폰서님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너치앤보츠, 제가 이제 오늘 진행할 이 너치앤보츠가 정말 중요한데 무엇을 배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진행을 하면 나도 이 무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때까지 좀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저렇게 좀 살아갈 수 있을까? 뭔가 희망적인 요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진행을 빨리 할게요. 이제 제가 딱 50분에 제가 10분에 시작한 거죠. 그러면 제가 언제 맞나요? 1시까지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맞죠? 네네. 사업 시작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기 이제 바톤 터치. 릴레이 경기죠, 릴레이 경기. 그런데 바톤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1등을 하다가도 바로 꼴찌가 될 수 있는 거죠. 경기가 끝나는 거죠.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대로 내가 바톤을 터치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업을 할 때 내가 제대로 된 복제본, 이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폰서로부터 제대로 된 복제본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받은 그 복제 그대로 아주 선명한 복제본을 나의 파트너들에게
이렇게 그대로 전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바톤 터치를 진짜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나중에 시작하는 나의 파트너들이 고생하지 않겠다. 나를 믿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책임감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림을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을 시작하는 게 여러분 혼자 시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이 아직 만나지 못한 수많은 파트너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그 파트너분들의 가족들이 모두가 함께하는 일이에요.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또 무겁게 들으시면 안 되고, 어찌됐든 이 1시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책임감이 참 큰데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인생을 남은 40분 동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꿈을 가시화시키기. 가시화라는 건 내가 항상 내 꿈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꿈을 적든 꿈을 사진으로 만들든 핸드폰에 담고 다니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내 꿈을 계속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욕구가 커지고, 저도 꿈을 5개 적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100개가 넘는, 훨씬 넘는, 그리고 꿈 리스트를 계속 다시 적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서 지금 정말 한 200개가 되는 꿈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룬 꿈도 많지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업으로 하시다가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부터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일을 부업으로 하다가도 사업을 하게 되는데, 부업도 사업가 마인드로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전에 이게 되게 헷갈렸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직장 일과 아내 일을 몇 대 몇으로 해야 되냐? 여러분 몇 대 몇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스폰서님이 이렇게 답해 주셨어요. 100대 100으로 해라.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100대 100, 50도 50도 아니고 100대 100으로. 50대 50으로 하시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 이게 어떤 얘기냐면, 투자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몰입하는 집중하는 집중도가 중요한 거지. 집중도. 이 사업을 할 때 누가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철저한 준비와 정말 그 사람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완전 초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미팅장에 오셔서도 여러분이 핸드폰 이렇게 보시고 이러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부분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 강의는 이 시간 이후로 끝나는 거잖아요. 또 다음 주에 다른 분이 오겠지 하겠지만 그 시간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내일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순위 정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DBC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수료를 하고 나서 지금 하셔도 되고, 지금까지의 우선순위하고는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시는 거. 여기 좋은 얘기가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순간 이 아메이 사업이 나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남들한테도 밀려요. 나한테 밀리는데 남들이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맞죠? 네. 그리고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결국 이 사업은 탱크화를 하시면 돼요. 탱크화 1번부터 10번까지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면 그분은 무조건 성공하십니다. 다른 게 없어요. 계속 탱크화 얘기가 나올 텐데, 오늘은 탱크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그것만 기억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부담이 없잖아요. 탱크화 강의 끝났으니까. 그리고 4번째, 변화하기. 일단 제 외적 자세가 어떻습니까? 옛날 시장에서 이렇게 집 날리던 그런 사람 같지는 않죠. 저도 많이 변했죠. 외적 자세가 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의 커스터머를 만났을 때, 그리고 나의 사업가가 될지도 모르는, 나의 파트너가 될지도 모르는 분을 처음 만났는데 내면을 먼저 볼 수 있어요? 절대 볼 수 없죠.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뭔가 사랑에 빠졌을 때고 처음부터 빠질 수 없으니까 외적인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옷은 여러분들 결혼식 갈 때, 결혼식 했을 때 약간 오반가요? 아무튼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정성 들여 입으시는 게 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웃는 표정. 그리고 언어도 저는 말을 내뱉기 전에 한번 이 뇌에서 한번 굴리고 나서 내뱉거든요. 예, 이 말이 저 F에 F 상처가 될까? 혹시 저분한테 그런 생각 좀 하고 내뱉는 편입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습 여러분의 모습으로는 누군가 후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지남에 따라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군가 나한테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제가 인스타를 강의를 여러분이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네, DM으로 많이 보내주시고 왜냐하면 그런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런 사진들로 인해서 제가 또 후원이 되고 있어요. 아,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어제도 전화 온 박상근이라고 제 친구 전화 또 왔었어요. 야 너 대단하다 막 만나자면 또 안 만나. 예, 아무튼 언젠가는 보겠죠. 네.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인데 초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어요. 찍으셔도 돼요. 다 찍으셔도 됩니다. 예. 어차피 계속 반복될 거니까 매달 이 자리 나오시면 안 찍으셔도 됩니다. 예. 꿈을 한번 적어보시고 내 책상 머리 좀 처음부터 뭐 이렇게 사람들 보이는 곳에 걸긴 좀 그러니까 일단 누군가 그러시대요. 나의 방문 바깥쪽 말고 방문 안쪽에 붙여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애용을 계획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홈미팅 얘기가 나오죠. 네, 홈미팅을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스폰서 도움을 받아서 홈미팅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제품 애용을 뭐부터 하면 되냐면 내가 거실에 누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곳이 어디예요? 거실과 주방과 화장실이에요. 거기에 있는 세제부터 바꾸시면 돼요. 얼마 들지 않습니다. 예, 옛날 얘기 해드리면 축사망 박스 안에 이전 세대를 다 담고 축사망 이렇게 썼었어요. 왜 썼냐면 그렇게 써야 된대요. 예, 그냥 따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따라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 명단을 한번 적어보시는데 저 처음에 명단이 10명이었어요. 10명. 서울에서 10명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뭐 뒤에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1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1년 동안에 몇 명을 만났냐면 스폰서님 사업을 잘 하려면 이 아메 사업에서 성공을 하려면 제가 몇 번의 사업 설명을 하면 됩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까 강윤주 대표님 답을 주셨어요. 몇 번? 100번. 제가 100번을 성공하기 위해서 몇 명을 만날게요. 250명을 만났습니다. 250명을 만났더니 100번이 채워지더라고요. 상을 엎으려고 하는 선배도 있었어요. 아 진짜. 근데 저희 와이프가 되게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뭐 그런 분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250번의 사업 중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 저 오늘 처음 보시는 분 혹시 저는 처음 본다. 아 많이 계시네. 그러면 부담 없이 얘기하겠습니다. 맨날 재방송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데 사업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뒤에 사업 설명은 이제 그 내용을 안 할 거니까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람이 없으니까 명단이 없으니까 명단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계속 집에 있지 않고 집 밖에 나오는 명단은 생겨요.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 명단이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비가 막 주룩주룩 오는데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그래 등치가 이만한 사람이 우산을 들고 막 내 차를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내렸죠. 내렸는데 저를 막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막 도망갔어요. 어떻게 해요? 등치가 이만한데 해볼 수가 없는데 또 술이 많이 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주유소로 간신히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주유소 사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제 핸드폰도 놓고 내렸으니까 전화 이제 그 경찰이 왔습니다. 합의를 봐주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합의를 봐달라. 그 다음날 이제 술이 깨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합의를 봐주기로 했어요. 저의 조건이 뭐였게요? 사업 설명 들어주기. 사업 설명 들어주면 합의해주겠다. 그 사람 사업 설명 들었을까요? 합의해주니까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25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약속 받고도 안 들어주니까 그렇게 저는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업 초기에 뭐 다 할 수는 없고 전화로 사업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이건 철저하게 지키시. 전화로는 약속만 잡기. 전화로 사업 설명하면 내가 전화로 사업 설명해서 나 파트너 찾았다는 분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강의를 제가 수도 없이 들었지만, 네. 그리고 여러분들 미팅 시간에 후원을 가시면 안 돼요. 미팅 시간에는 미팅을 오셔야 돼요. 미팅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미팅 시간에 후원을 가잖아요. 그 여러분의 파트너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나온다 하도 그분도 미팅장에서 볼 수 없고 내가 볼 수 없어. 내가 여기를 와야 내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데 내 파트너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후원하러 가 있으니까. 복제가 안 돼요. 복제가. 이해되셨죠? 여러분은 미팅장에 계셔야 돼요. 파트너들이 미팅장에 올 수 있게끔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내가 왔는데 내 파트너들은 다 미팅장에 있는데 나만 후원 다니고 있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여기 자신보다 나보다 나은 건강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후원한다. 제가 요즘 어떤 여성분을, 저는 거의 여성분만 후원하거든요. 여성분을 후원을 하는데 이분은 퇴근 후에 6시 퇴근 후에 운동을 두 가지에서 세 가지를 해요. 매일매일. 예, 무슨 헬스를 5년을 PT를 하시고 뭐 점핑이라는 걸 막 하시고 뭐 이렇게 H라는 그 있죠? 다단계 거기서 그 점핑으로 해서 뭐 물건 이렇게 건강식품 팔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제품으로 이제 지금 브랜드 체인지를 많이 하셨어요. 예, 많이 하셨어요. 뭐 중간에 도망도 가셨다 다시 돌아오시고 막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네, 다시 열심히 해보겠대요.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제가 그분은 뭘 봤냐면 자기의 루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거 보고 제가 후원을 합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업을 제가 꽤 오래 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 제가 처음 봤어요. 후원 받는 분이 책을 사서 저한테 선물을 해요. 이런 분 보셨어요? 그것도 아메이 책이야. 예, 뭐 일반 소설책하고 뭐 이렇게 뭐 오늘 뭐 열심히 살지 않으면 뭐 내일 뭐 이런 책을 선물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읽고 매일매일 아침에 그거를 서머리해서 올려달래요. 자기도 올릴 테니까. 누가 스폰서인지 모르겠어요.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막. 근데 어찌됐든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파트너도 만나는구나 싶습니다. 네, 잘 되겠죠? 네,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기받으라고. 잘 될 겁니다. 여러분도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부부 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했어요. 와이프랑 같이 했다가 뭐 녹록치 않아서 혼자 하고 있지만 부부 후원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저처럼 혼자 하고 계시더라도 파트너는 부부 후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오래 돌아가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요. 한 사람이 거절해버리면 부정이 들어가면 그 배우자를 후원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처음부터 앉혀놓고 사업 설명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네. 그리고 이번 꿈과 꾸기, 저기 써 있어요. 뭐라 써 있냐면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꾸는 순간은 더욱 중요하다. 여러분도 꿈을 꾸셔야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을 잠잘 때 꾸는 그런 꿈 말고 단순히 꿈을 꾸는 거에 그치지 않고 다 읽지는 않을게요.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이 꿈이 어때야 되냐면 정말 간절해야 돼요. 이 꿈은 내가 이루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꿈이 진짜 꿈이에요. 그 꿈이 몇 개가 있어요. 뭐 100개 필요 없고요.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그 꿈 하나로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그 꿈이 혹시 있으신 분, 뭐 리더님들 다 포함해서, 예. 그러면 오늘 꿈 설정, 꿈 얘기만 할까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이제 에메랄드잖아요. 저는 사실 에메랄드는 꿈도 못 꿨어요. 그 정도로 사업을 못했던 사람인데, 근데 무대에 서는 꿈을 항상 하니까 무대에 이렇게 자꾸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핀이 이렇게 많이 안 들 때도 막 사회도 시켜주시고, 그러니까 꿈꾸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저는 원래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죄송해요, 이 얼굴. 제가 지금 키가 180 좀 안 되는데, 예, 아무튼 2kg 제가 이 인물로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예, 꿈이었는데 그게 진짜 어릴 때부터 꾸다 보니까 이렇게 무대에 서는 일이 많아졌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꿈꾸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또 넘어갈게요. 꿈은 왜 중요하냐면 말씀드렸죠. 사업을 진행 과정에서 장애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데
이 장애물들을 그 간절한 꿈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딸이 뭔가 갖고 싶어 했는데 그게 꽤 비쌌어요. 그것 때문에 한번 넘겼던 그게 또 기억이 나네요. 그것처럼 저한테는 그 당시에는 우리 딸의 그 꿈이 저한테 너무 간절했으니까. 근데 그게 뭐 1, 2만 원 하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고,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누구에게도 여러분의 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마 이렇게 이제 수료를 하셨어요. 나 이제 뭐 사업 뭐 잘할 수 있어 하고 하는데 밖에 나가셔서 아멘 얘기를 꺼내는 순간 누군가 여러분의 꿈을 짓밟습니다. 절대 밟힐 수는 있지만 상처받으실 필요 없어요. 뒤에 이제 사업 설명 제가 안 한다 했죠. 사업 설명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해를 푸는 거예요. 오해를 푸는 거. 그분들이 여러분 이 아멘 사업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밟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해가 풀리면 어떻게 돼요? 사업을 같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은 뭐냐면 오해 풀기. 너무나 이 한국 사회가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이 아메이가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시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곧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죠. 나갔는데 울산은 특히나 뭐 내 집 건너 하나가 다 아메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서울로 오세요. 서울로. 예, 서울로 수도권 사업. 진짜 부정적인 사람이 없으면 이 사업을 알릴 데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비전인 거죠. 예, 비전인 거죠, 진짜.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밟히세요. 뭐 밟는다고 뭐 여러분 어디 아프진 않잖아요. 마음만 아프지, 그렇죠? 뭐 누가 여러분 때리진 않잖아요. 저는 맞아봤어요, 실제로 아메하다가. 실제 맞아본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 친형이 옛날에 그 이상한 다단계 했었거든요.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제가 이거 한다니까 그건 줄 알고 막 때리더라고요. 예. 아무튼 맞으면서 제가 아멘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아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꿈은 어떻게 꿔야 되냐? 뭐 어떻게 꾸기냐? 잠자면 꺼지는 게 아니에요. 예. 꿈은 구체적이고 간절해야 되면 그만 말씀드렸어요. 예. 이게 구체적이고 간절한 꿈을 매 순간 꾸셔야 돼. 매 순간. 그래서 가시화하셔야 되고,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설레이는 거. 여러분들 탱크와 일지 적다가도 꿈을 적으시면 돼요. 그 빈 공간이 있잖아요. 다 못 채우시잖아요. 꿈 적는 거예요. 꿈. 갑자기 뭔가 떠오르면 적는 거예요. 연예인들 그 뭐 가수들 가사 떠오르면 막 적듯이 여러분 막 가고 싶은 거 떠오르면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은 다시 막 들어가 보는 거죠. 막 네이버 같은 들어가서 사진을 막 여기가 이런 곳이었어 막 보기만 해도 막 설레잖아요. 저도 뭐 그런 사진이 있거든요. 저는 한겨울에 눈이 내리는 통나무 집에 옆에 사모예드가 있으면 그렇게 설레요. 이게 구체적인 거 이해되시죠? 제가 사모예드는 너무 커서 아파트에 못 키우니까 스피치를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꿈을 이룬 거죠. 사모예드보다 작은 꿈. 네, 어찌됐든 계속 꾸셔야 돼요. 네. 그리고 꿈은 커야 된다. 왜 커야 되냐면 꿈이 작으면 그 장애물에 밀려요. 꿈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크면 이런 정도의 장애물은 그냥 넘어가죠. 이해되셨죠? 꿈이 그래도 크셔야 돼요. 큰데 단 조건은 허무맹랑하면 안 된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뭐 가능도 할 수 있겠죠. 이 시국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어릴 때 제가 대통령이 될 테야 막 이래가지고 과학자로 합시다. 과학자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꿈은 크게 가져야 되지만 이룰 수 있는 꿈, 내가 10년이든 그 시기쯤에 이룰 수 있는 꿈도 단기 꿈, 중기 꿈, 장기 꿈이 있어요. 내가 당장에 뭐 올해 1년 동안 아멘 사업 1년에 해봐야 되니까 뭐 한 달 이번 달에 얼마 벌어서 뭘 하겠어 이거보다는 1년 동안에 내가 어느 핀에 되면 일시불 보너스를 받아서 이 꿈을 이루겠어. 우리 아이한테 이걸 해주겠어.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 남편한테 이걸 해주겠어. 뭐 이런 꿈들. 예.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남편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꿈은 커야 됩니다. 그리고 꿈은 가시화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꿈꾸는 다락방 책을 보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제 꿈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희망이 생기니까 눈물이 막 그렇게 나대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꿈을 적는 거 정말 어려운데 이 두 권의 책을 보게 되면 꿈 적는 게 너무 쉬워져요. 꿈을 적어야 여러분 꿈을 이룰 수 있는 거니까 꼭 이 책, 오래된 책이지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항상 매 어떤 강의든 이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뭐냐면 달란트. 여러분은 태어날 때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갖고 태어났어요. 저는 어떤 재능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시죠? 저만이 아는 재능이 있겠죠. 네, 잘생긴 거? 죄송, 오늘 자꾸 좀 제가 오바를 하네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저만이 모르는. 그래서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달란트가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은 당당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통장에 꽂히는 돈으로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됐든 통장에 얼마나 꽂힐지를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뭐 이럴 때 저도 이제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미래를 보고 그 긍정적인 미래를 보고 그 희망적인 요소를 가지고 희망적인 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는 이런 능력자에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보다 사업 설명을 잘해. 나는 누구보다 뭐 데모를 잘해. 난 제품 설명을 잘해. 뉴트리라트만큼은 내 앞에서 말도 꺼내지만 난 누구보다 잘해. 이런 자부심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는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도전해야 된다. 이뤄야 된다가 아니고 도전해야 된다. 이루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된다. 일단 도전을 하셔야 돼요. 무서워서 안 하시는 분들, 그것도 MBTI 때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도전을 그냥 뭐 밥 먹듯이 막 쉽게 하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성향의 분들도 바뀌셔야 되는 거죠. 저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제가 또 좋아하는 얘기들인데 우리 인생에 기회가 주어진 것만 해도 진짜 기적이다. 여러분이 이곳에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 지금 계셔서 살아 숨쉬는 것도 기적입니다. 누군가한테는 내일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사업을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내 꿈을 짓밟힐 시간이 없어요. 나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그렇죠? 목표 세우기.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좀 살벌한 얘기인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 일해야 하는 종신형에 처해져 있다. 무섭죠? 저는 파트너분들이 상담을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목표를 물어봅니다. 목표가 뭐냐고. 목표가 없다고 하면 그때는 그냥 차만 마셔요. 상담이 될 수가 없어요. 목표가 없는데 어떤 상담을 해줄 수가 있죠? 아까 그러셨죠. 개인 상담 하지 말라고. 뭐 완전히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목표가 없으면 사업 상담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꿈을 구체화하는 첫 번째 과정이고 꿈에 그것을 달성하기 달성 시한이 있어야 된다. 목표가 저 이게 되고 싶어요. 뭐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요. 근데 언제 될지 몰라. 그런 목표가 없어. 그럼 행동이 나올 수가 없죠. 목표가 없으면 계획이 나올 수가 없고 저는 참 신기해요. 목표는 없는데 계획표는 있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근데 목표가 없는데 계획표는 막 있어요. 이렇게 다 써놨어. 이렇게. 그것도 대단하긴 한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꼬린 지점, 목표가 있어서 달려가는 열심하고 그냥 열심. 내가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우리 스폰서님 또 전화 오기 전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줄 때 이런 수동적인 거 말고 목표가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능동적인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크게 세우셔야 돼요. 일단 목표는 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것까지만 세우는 건 그건 목표가 될 수 없죠. 그건 뭐 어차피 이룰 거니까. 그게 무슨 목표입니까? 그렇죠? 내가 이거는 좀 간단해. 근데 조금만 더 하면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간절해. 이게 목표. 네. 그리고 장기, 중기, 단기 목표를 세우고 꿈도 그렇지만 목표도 꿈하고 목표는 많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죠. 그래서 장기를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잡는다면 중기 목표 저처럼
뭐 사파이어나 에메랄드. 단기 목표는 내가 한번 뭐 브론즈 파운데이션부터 한번 해보겠다. 부파. 우리 방중환 이사님 부파. 예. 비비가 불렀던 부파. 예. 부파도 해보고 비비도 해보고 SP 내가 이때까지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한 6개월 안에 한번 해보겠다. SP를.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이번 달에 나 당장 해볼 수 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막연한 어떤 바람 말고 진짜 간절한, 저는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사실 여러분 강의 끝나고 나면 이 남는 게 뭐냐면 간절함밖에 없을 거예요. 간절함. 저는 간절함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 그냥 정말 적어보세요. 적는 시간 너무 필요해요. 탱크화는 언제 적냐면 내가 힐링할 때. 탱크화의 시간이 탑리더님이 그러셨어요. 윤영미 스폰서님께서 탱크화를 적는 그 한 시간은 힐링의 시간이 돼야 된다. 숙제처럼 하지 말라 하셨어요. 숙제처럼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뭐 정말 내가 이곳에 가면 어떤 카페야, 여기 바다가 보이는 카페가 그렇게 예쁜 곳이 많잖아요. 저는 거기 앉아만 있으면 술술술 이렇게 써질 것 같은데 서울은 바다 가려면 2시간이 걸려요. 예,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코알지를 10번까지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저 울산에 살면 10번까지 매일 채울 것 같은데 제가 760일인가 매일매일 채운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예,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행동 원칙 정하기인데 결국 탱크화라는 얘기예요. 탱크화. 예. 그리고 여러분 상담을 언제 하시냐면 뭐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안 될 때, 사업이 안 될 때 더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상담 그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스폰서님 전화 안 받고 전화도 안 드리잖아요. 그때 더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수료하시는데 당연히 결과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한번 사업소에서 다 해버리면 여기 분들 지금 다 여기 안 계시죠. 다 빌딩 사서 여기 강의장 안 나오실 거예요.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또 하시면 돼. 또 초기 사업자의 목표 설정 아까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제품의 정말 필요하니까 제품 없이 사업을 할 수는 없죠. 사업 서면만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아이템이 있어야죠. 아이템이 없는 사업은 없는 거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브랜드 체인지 하시는 거예요. 브랜드 체인지. 예, 여러분들이 안 쓰던 걸 쓰는 것보다 일단 집에서 내가 잘 쓰던 걸 아메 걸로 바꾸면 어떤 감동이 있을까? 이런 경험을 내가 먼저 느끼고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일이 아메이죠. 예, 그리고 3개월 내에 브론즈 파운데이션 부파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한번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한번 세워보셔라.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료가 되는 즉시 뭐 지금도 오늘 이 시간이 끝난 즉시 스폰서님과 홈미팅 계획을 잡으세요. 꼭 수료까지 안 기다리셔도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홈미팅을 언제부터 하겠다. 근데 그 홈미팅은 내 집에서 하겠다. 내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스폰서 집에서 홈미팅 하는 게 나의 홈미팅이에요?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우리 집에 오는 게 편할까요? 스폰서 집에 초대하는 게 편할까요? 당연한 거죠. 우리 집에 오는 게 편하죠. 집 치우기가 좀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집 단장도 하시고 그러면 집에 계신 남편분이나 와이프분이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집 청소는 제가 하거든요. 와이프 되게 좋아합니다. 예, 남편분들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예, 홈미팅 예약 한번 세워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10회 이상의 사업 설명을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이 사업이 진행이 돼요. 사실은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몸무게가 73kg였는데 요즘 살이 잘 안 쪄요. 지금도 너무 빠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찌웠는데 뭐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겉모닝을 하면서 살이 잘 안 쪄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66kg였는데 64kg까지 뺐다가 너무 말라서 좀 많이 먹었더니 2kg 찌웠어요. 찌우고 있어요. 겉모닝을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살이 안 쪄요. 근데 이 겉모닝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겉모닝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어요. 소비자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들으셨으니까 겉모닝 뭔지 다 아시니까 먼저 겉모닝으로 저는 3명의 소비자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 가상이 아니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먼저 내가 3명의 소비자를 만들어 봅니다. 그 3명하고 겉모닝을 한번 해본다. 근데 겉모닝이 꼭 단백질, 유산균, 물을 아메 정수기를 물을 다 먹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죠. 한 제품이라도 내가 공부를 해서 한 제품이라도 그 사람한테 알려주면 그 한 제품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돗물을 끓여 먹더라도 일단은
그죠? 단백질을 먹든 유산균을 시작을 하든 한 제품이라도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면, 3명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면 이게 발전을 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것도 되고, 이분들이 또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우리 스폰서처럼 되고 싶어 하게 되면 브론즈 빌더라는 필도 될 수 있어요. 월 100만 원, 월 100만 원. 브론즈 빌더가 되면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 100만 원이라는 게 저 때는 SP가 돼야 100 몇십만 원 받았어요. SP가 돼야. 지금 브론즈 빌더 400만 PV만 해도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시대예요.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죠. 왜? 내가 굿모닝을 통해서 소비자 커뮤니티를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이분들이 나처럼 브론즈 빌더가 됐을 때, 3명이 브론즈 빌더가 되면 나는 SP가 되고, 꾸준히 했을 때 내년에 호주도 갈 수 있는 파운더스 PT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는 저 그림으로, 저 사진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인데 뭐냐면, 꿈을 꾸셔야 돼요. 일단 꿈을 꾸시고, 꿈을 꾸면 목표가 생겨요. 그렇죠? 근데 그 목표를 잘게 나누면 그게 계획이 된대요. 목표는 계획은 없다고 그랬죠? 그 계획을 하나씩 행동으로 옮기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이 글에 다예요, 다. 그런데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 내가 행동을 하면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행동이 뭐냐면 탱크화를 실천한 건데, 탱크화를 내가 일지를 적어내면, 탱크화 일지를 거짓말을 적지는 않잖아요. 양심상 그건 안 되니. 거짓말 적어서 뭐 하게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실제로 내가 한 것만 적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빈칸이 싫어져요. 그럼 그 빈칸을 내일은 채워야지 하고 채워져요. 그러다 보면 성장하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나 오늘 아침에는 푸시업 5개 했어. 그럼 체력 단련 됐잖아요. 그거부터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죠? 네. 굿모닝 하면 제품 매형 되는 거고. 그죠? 라디오 대신 음원 하나 들으면 음원도 되는 거고, 책 한 페이지 읽어도 책 읽기 되는 거고. 너무너무 쉬워요. 사실 해보시면. 그 루틴을 지켜가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뭐 긴 얘기는 안 할 거고, 제가 사실 이제 처음 보신 분이 있으니까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제가 아파 보이진 않죠. 근데 제가 한 6년 7년 전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림프종 이제 사기 진단을 받고 이게 병원에서 제가 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이 얘기는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구체적인 얘기는 내가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빨리 끝내야 되니까. 저는 이랬죠. 이때 목표는 뭐였냐면, 나한테 내일이 주어진다면, 사기 진단을 처음에 받았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경과가 좋아서 다행히 이렇게 살아있지만, 그때는 내일 당장이 내 날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저의 꿈이 뭐였냐면,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정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 살아왔잖아요. 뭔가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이 아메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상속이었어요. 상속.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상속 받은 게 있죠. 우리 부모님께 건강한 정신, 진짜 농담이 아니고 건강한 정신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렇게 힘든 세상에 우리 아이들한테 경제로 뭔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상속이 됐으면 좋겠다. 상속이 되려면 적어도 에메랄드쯤은 좀 해놓고 죽어야 되겠다. 죽어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에메랄드를 2Q 정도, 2번째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4번을 더 해야 되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도 뒤에는 또 겹치기도 했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2달 동안 아프지 않았을 때 2달보다 항암을 하면서 집에서 성취를 한 그 성취가 훨씬 쉬웠어요. 뭐냐면 간절함을 넘어서 저한테는 정말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일이 나한테 주어질지, 이 목표가 여러분들이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지 이럴 수 있지만, 저한테는 그런 내년이 없었잖아요. 꼭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있을 때, 눈을 떴는데 내가 살아있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정말 정말 미친 듯이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목표가 내가 없는 사람이라면,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에메랄드를 가는 그 진행하는 그 과정에 목표가 있을 때 이 암이라는 게 저한테 찾아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은, 뒤에 계신 리더님들은 그동안 너무 많은 도전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도전을 하게 돼요. 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할 게 도전밖에 없어요. 근데 나의 마지막 도전인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결과를 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저는 우리 딸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존경하고, 우리 딸은 사랑하는데, 네, 사랑했었어요. 네, 아무튼 그 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딸들한테, 여러분 뭐 여러 번 들은 얘기지만, 매일매일 통장에 아메 찍히면, 매달 통장에 아메 찍히면 아빠가 사라져 있어도 아빠가 생각날 거잖아요. 생각날 거잖아요. 상속을 해주고 싶다, 이게 그 의미가 뭐냐면, 저 기억되고 싶은 거예요. 기억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강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생겨났어요. 치약 하나 안 쓰던 친구들이 전화해서 나 암 걸렸어 이러면 다 써줘요. 엄청난 무기가 되죠. 암 걸렸어 이러면 처음에 에이 장난하지 마 이러다가 이제 목소리가 암인 것 같으니까 들어. 나 에메랄드가 되고 싶어. 뭐냐고 묻지도 않아. 에메랄드가 뭔데 안 물어요. 뭐냐, 뭐 하면 되는데, 사. 뭐 사면 되는데 아니야. 그래 알았어. 야 뭐 보내봐. 이렇게 해서 제가 마감을 했어요. 나머지 4개월을. 제가 8월 1일부로 에메랄드 마감을 했습니다. 9월 1일부는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9월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들 목표를요,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이 목표는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예요. 더 이상 내가 목표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저도 써봤지만, 그 뭐라 그래요? 죽기 전에 쓰는 거? 유언. 저도 써봤거든요. 유언처럼 한번 목표를 세워보시라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내일이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안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네. 쉰들러 리스트. 이거 아세요, 이 영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거의 모르실 거죠. 우리 천희연이던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는데 젊으셔서 몰라요. 이게 30년이 넘은 영화예요. 실화거든요. 오스카 쉰들러라는 그 독일 사람이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유태인을 구하기 위해서 공장을 이제 경영을 하는데, 공장에 그 노동자로 이제 유태인들을 이렇게 이제 자기 직원으로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수용소에 안 끌려가는 거죠. 그 1,300명을 구해냅니다. 1,300명을. 저 리스트에 오르지 않으면 바로 수용소에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학살당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살아보니까 이런 마음으로 명단을 적고 있더라고요. 힘든 저의 지인들이 알고 보니 되게 밝고 건강해서 봤는데, 속으로 알고 보니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적고 있어요. 명단을 적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이 사업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거든요. 결과가 당장 나의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목표가 뭐예요? 내가 결과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나는 이 결과를 내겠다고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어차피 달려갈 건데 행복해 안 행복해? 어차피 이루어질 건데. 목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저와 함께 뛰어야 될 그 분들을 명단을 적는데 그냥 막 적지는 않죠. 뭐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기회를 찾는 사람들. 여러분들, 리더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태어나 있어요. 여러분, 리더는 변화돼서 생기는 게 리더는, 그러니까 변화될 수 없어요. 사람은 항상 똑같은, 변화되기 정말 힘들어요. 변화되는 분은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죠. 희박해요.
내가 잘 살고 싶어서 지금 가진 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잘 살고 싶어. 그런 기회를 찾는 사람을 찾는 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사업 설명을 해야 알죠. 사업 설명을 안 하는데 이분이 기회를 바라고 있는 분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신뢰 쌓기 너무 중요한데 사업적인 신뢰를 쌓으셔야 돼요. 그게 사업 설명이에요. 네. 찾으세요. 루커를 찾는 일이에요. 루커를 찾는 일. 명단은 핸드폰에 있는 명단을 옮겨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점수도 한번 매겨보세요. 이렇게 이 사람은 긍정적이다, 아주 긍정적이다 3점, 부정적이다 빵점, 뭐 이렇게 인격이 좀 좋다. 저 이런 걸 좀 보는데 3점, 2점, 1점 해가지고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부터 만나세요. 왜? 내가 뜨거울 때, 준비가 가장 잘 됐을 때 만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명단은 계속 확장이 돼요. 어느 때 확장이 되냐면 여러분이 뜨거워질 때, 계속 필드에서 뛰고 있으면 저의 지금 현재 파트너들은 제가 원래 알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내가 그분들하고, 내 명단이 10명이었는데 네, 서울 명단이 10명이었어요. 전체 명단이 40몇 명이었어요. 제 인생을 살면서. 네. 근데 어떻게 제가 지금 파트너들하고 같이 할 수 있었겠어요? 계속 움직이면 돼요. 명단에 확장되고 싶으시죠? 계속 집에 있지 말고 움직이시면 돼요. 오늘 미팅 끝나시면 어디 가실 거예요? 잔소리 하는 거 같네. 스폰서를 말 못하니까 제가. 네, 제 파트너 없습니다. 네, 어디 가실 거예요? 네, 집에 가실 거 아니죠? 네, 여기 이 장면이 뭐냐면, 이 영화 꼭 보세요. 이 영화 정말 보시면 명단 작성이 저절로 돼요. 저절로 돼. 독일까지 갈 수도 있어. 네. 보세요. 뭐냐면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이 고맙다. 그래서 신들러에게 반지를 선물을 했는데 이제 신들러 리스트를 이제 건네주는 거예요. 1,300명의 신들러 리스트를 건네주면서, 근데 이걸 받아 감동을 한 거죠. 그리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뭐냐면 더 많은 유태인을 구하지 못했다면서 오열하는 신들러. 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어떤 한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이 신들러 같은, 그 신들러의 그 영감을 준 그 사람처럼, 그 영감을 주는 사람이 우리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업 설명 안 할 거니까. 만남과 초대인데, 여기 보면 헤어짐은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다. 여러분 헤어지셔야 돼. 먼저 뭐하고 헤어지셔야 되냐면 이전과의 나하고 먼저 헤어지셔야 돼. 이전과의 나에 붙들고 계시면 절대 만남이 안 돼요. 새로운 만남이 될 수가 없어요. 뭐 많은 얘기가 있는데 다들 리더님들 하시는 내용이니까 시간은 다 됐고요. 그래서 만남을, 여러분들 그 누군가를 만나고 초대하는 것들은 홈미팅을 통해서 스폰서님께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배우는 사업이에요. 배우고 나서 가만히가 뭐예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배우지 않고 미팅장에 오지 않고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 미팅장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안녕. 저희 와이프가 사업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팅장에, 집에는 왔어요. 집에는 왔는데 돌아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을 가지시면 되냐면, 그 고명환 씨 OS 할 때 고명환 그 작가님이 오셔서 그 주유소 사장님 얘기를 했잖아요. 손님들한테 내일 기름값이 오르니까 오늘 빨리 넣으세요. 이 말에 감동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위하는 단 1%라도, 49%를 내가 갖고 1%라도 내가 더 주겠다는 마음이면 만남이 저절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해를 풀어드리면 되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러 오셨어요. 아멘 사업 시작하러 오셨는데 모든 시작은 위험해. 왜? 내가 모르니까. 모르는 길 가면 위험해요. 맞죠? 그런데 시작하지 않으면, 무섭다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만 하면 좋은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불안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주도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이 아메이 사업이 여러분에게 그런 주도적이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큰 기회를 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번에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저도 더 성장한 모습, 성장한 핀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